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를 깨끗하고 마실 수 있으며 거의 무한한 물로 바꾸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이나 펌프가 필요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47인치인 도시에서 1000평방피트의 지붕만으로도 연간 28,000갤런 이상의 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쌓인 가족이 12개월 동안 무료로 소비하는 물의 양보다 많으며 하늘에서 바로 여러분의 뒷마당으로 떨어집니다. 이 한 가지 기술 위에 문명 전체가 건설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수세기 동안 이를 사용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이를 통달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5천여 년 전 사막 한가운데서 이를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생수회사, 지방자치단체, 화학처리 산업은 이 시스템을 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을 악마화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문자 그대로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빗물 수집이 위험해서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작동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월별 청구서도 없고 어떤 기업에도 의존하지 않고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는 물은 계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량할 수 없는 것은 이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물 산업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 여러분에게 있게 하려 했던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술 이야기입니다. 1930년 버뮤다 섬에서 영국 식민 정부는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섬에 지어지는 모든 집은 법에 따라 지붕의 빗물 수집 시스템을 통합해야 합니다. 선택사항도 권장사항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법유대는 강도, 자연 호수도, 중요한 지하 대수층도 없습니다. 섬 전체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담수원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뿐입니다. 버뮤다의 지붕은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자연 배수로 역할을 하는 흰색 석회암 능선으로 지어져 물의 흐름을 늦추고 불순물을 걸러내며 모든 집 아래에 지어진 지하 저수조로 직접 연결되는 수집 채널로 흘러들어갑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중단 없이 작동해온 우아하고 조용하며 완전히 자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처리시설도, 도시의 파이프도, 수도 요금도, 의존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법유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훨씬 더 이른 기원전 2500년, 현재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서 시작됩니다. 나바테아인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조각한 돌수로는 빗방울 한 방울까지도 포착하여 살아있는 바위 자체를 깎아 만든 거대한 저수조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연간 강수량이 4인치 미만인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한 곳에 살았습니다. 비교하자면 텍사스 휴스턴은 네게브 사막보다 15배 더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도 나바테아인들은 가축을 먹이고 포도밭을 경작하고 사막에서 도시 전체를 건설하고 중동 전역에 걸친 무역로를 통제했습니다. 장밋빛 사암 절벽에 직접 조각되어 현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지는 페트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존재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그 무자비한 사막에 내리는 빗방울 하나하나를 포착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통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200개 이상의 저수조를 발견했으며 이 모든 저수조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돌에 새겨진 수마일의 수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펌프도, 단 하나의 모터도, 단 한 와트의 전기도 없이 작동하는 완전한 기능의 수력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빗물 시스템이 포장도로만큼이나 흔했습니다. 532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건설된 이스탄불의 바실리카 지하 저수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력공학 업적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저수조는 지중해, 전역의 고대 사원에서 가져온
336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지탱되는 지하 공간에 2100만 갤런 이상의 물을 저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000년 이상 중단 없이 작동하며 콘스탄티노플의 궁전과 이웃 전체에 깨끗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소금물 위에 지어진 도시 베네치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잔혹한 역설이 존재했습니다. 사방에 물이 있었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은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운하물은 짜고 오염되어 있었으며 직접 섭취하면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의 해결책은 고대 공학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것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공공광장 아래에 불침투성 점토로 안을 댄 거대한 저수조를 팠습니다. 비는 광장에 떨어져 전략적으로 배치된 배수구를 통해 흐르고 자연 생물학적 필터 역할을 하는 조밀한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여 아래 시스템에 깨끗하고 신선하게 쌓였습니다. 도시의 거의 모든 광장 중앙에 여전히 서 있는 베네치아의 유명한 우물은 전통적인 의미의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적으로 여과된 빗물로 채워진 지하 저수조와 연결된 수도꼭지였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500년 연속으로 빗물만을 마셨습니다. 500년이요. 염소도 불소도 정수시설도 없었으며 그들의 물로 인한 단 한 건의 전염병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시스템이 훨씬 더 오래되었고 훨씬 더 기념비적입니다. 스테벨로 알려진 구조물은 빗물 수집과 지하 저장을 거대한 규모로 결합했습니다. 라자스탄주의 찬드 바우리는 지하 13층까지 내려가며 최면에 걸릴 듯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배열된 3,500개의 계단을 포함합니다. 이 건물은 9세기에 찬드 왕의 명령으로 건조한 시기에 백성들에게 물을 보장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1200년이 지난 지금도 찬드 바우리는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작동합니다. 브라질 북동부의 방언조 세르탕 지역은 이 기술을 여러 세대에 걸쳐 알고 있었습니다. ASA라는 연합체가 2003년에 시작한 100만 개의 저수조 일 밀리언 시스턴스 프로그램은 가뭄으로 황폐해진 내륙 전역에 흩어져 있는 농촌 공동체에 간단한 판형 저수조를 설치했습니다. 각 저수조는 기본적인 홈통을 통해 집 지붕에서 직접 수집한 4,200갤런 이상의 빗물을 저장합니다. 5인 가족이 최대 8개월의 심각한 가뭄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2020년까지 브라질 방언조 지역 전역에 130만 개 이상의 저수조가 건설되었습니다. 한때 뜨거운 태양 아래 3, 4, 5시간을 걸어 웅덩이에서 진흙탕 물을 길어오던 가족들은 갑자기 현관에서 10걸음 떨어진 곳에 깨끗한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각 저수조의 평균 비용은 약 $400였는데 이는 진흙탕에 빠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물 운반 트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지는 숫자들이 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이니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단지 표면에 불과합니다. 물 산업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엄청난 지식이 있으며 여기에는 문명 전체가 의존했고 이제는 위험한 것처럼 규제되는 빗물 수학 기술도 포함됩니다. 실제 엔지니어들이 테스트하고 $60짜리 산업용 필터보다 성능이 뛰어난 수제모래 및 숯 필터, 염소나 전기 없이 몇 달 동안 물을 마실 수 있게 유지하는 저장 시스템, 여러분의 지붕이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물을 모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강수량 지도.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으로 승인했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태양광 정화 방법. 이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숫자들은 놀랍습니다. 2015년에 발행된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연구는 21개 미국 도시의 빗물 수확 잠재력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연구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과 같은 도시에서 지붕 면적이 2,000평방피트에 불과한 집은
연간 4만 9천 갤런 이상의 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평균 미국 가정의 총 물 수요량의 140%에 해당합니다. 지붕에서 무료로 얻은 물이 남아 돌았던 것입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강수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적도 북은 국가의 평균 강수량은 연간 67인치를 초과하며 이는 세계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브라질 북부의 벨렘과 같은 도시는 매년 118인치 이상의 비가 내립니다. 벨렘에서 860 평방피트에 불과한 지붕은 연간 6만 3천 갤런 이상의 물을 모을 것입니다. 쌓인 가족은 하루 1인당 약 40갤런을 기준으로 연간 약 5만 7천 갤런을 소비합니다. 벨렘의 그 한 지붕은 가족 전체가 12개월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연간 강수량이 15인치에 불과한 콜로라도, 덴버와 같은 더 건조한 도시에서도 1000평방피트의 지붕은 여전히 9천 갤런 이상의 물을 모을 수 있으며 이는 거의 모든 야외 관계, 병이 물 내리기, 세탁에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물의 품질 또한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놀라게 합니다. 2018년 환경과학 및 기술 인바이론먼털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기본적인 모래 및 활성탄 시스템을 통해 수집 및 여과된 빗물과 시립 처리된 수돗물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리 산업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여과된 빗물은 염소 수치가 0이었고 불소 농도는 거의 감지할 수 없었으며 중금속 함량은 지금 여러분의 주방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보다 낮았습니다. 더 낮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 $20 미만의 재료로 만든 수제 시스템을 통해 여과된 것이 수백만 달러짜리 산업 처리 시설에서 처리된 물보다 오염 물질이 적었던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1년에 음용수 수질 지침 매뉴얼을 발표했는데 이 매뉴얼은 빗물 수확을 실행 가능하고 안전한 음용수원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많은 지역에서 빗물이 살충제와 산업폐수로 오염된 지표수 또는 지하수원보다 깨끗하다고 언급합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2016년에 $10 미만의 재료로 만든 바이오샌드 필터가 수집된 빗물에서 98%의 박테리아를 제거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모래, 자갈, 그리고 양동이만으로 98%를 제거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빗물 수확을 실천하는 호주에서는 모나시 대학교의 2020년 연구가 빗물을 주된 음용수로 사용하는 1000가구 이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민들이 완전히 처리된 공공수도 공급에 연결된 사람들보다 위장병 발생률이 같거나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같거나 낮습니다. 과학은 단순히 빗물 수확이 작동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매달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보다 실제로 더 나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99%의 사람들보다 빗물 수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왜 여러분의 뒷마당에 지금 당장 저수조가 없습니까? 왜 빗물 수확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도시주택 프로그램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이상하고 무거워집니다. 글로벌 생수 산업은 연간 3,50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합니다. 3,500억 달러입니다. 4개의 기업만이 그 거대한 시장의 40% 이상을 통제합니다. 네슬레, 다논, 코카콜라, 펩시코. 이 회사들은 단 하나의 전제에 의존합니다. 여러분이 플라스틱에 포장된 물을 사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지붕이든 식수원으로 바꾸는 무료 기술은 그 전체 모델의 뿌리를 위협합니다. 비를 특허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월별 구독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무료로 떨어지는 물의 프리미엄 버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병에 담고 라벨을 붙여 진열대에 놓을 수 없는 것은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없습니다. 생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바로 그 시기에 빗물 수집에 대한 제한적인 법률이 폭풍 후 버섯처럼 여러 나라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2016년까지 자기 지붕에서 빗물을 모으는 것이 문자 그대로 불법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정당화는 빗물이 주에 속하며 자기 소유지에서 빗물을 모으는 것은 이전에 확립된 물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읽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의 재산인 지붕에 떨어진 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것이었습니다. 유타주에서는 2010년에야 빗물 수확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늘에 계량기가 있는 것처럼 가구당 최대 2,500갤런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빗물 수확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미 완벽하게 작동하는 개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여러 도시에서 공공수도망에 영구적으로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를 부과합니다. 물론 비를 모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수도 회사에 매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연방 차원의 금지가 없는 미국에서는 의미 있는 인센티브의 부재가 체계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도시에 사는 수억 명의 미국인을 위한 도시 빗물 수확을 장려하는 중요한 연방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수집 시스템을 설치하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실질적인 세금 공제도 없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이 4,500년 전에 이미 통달했던 기술을 가르치는 공공인식 캠페인도 없습니다. 한편 미국 물 및 폐수 산업은 연간 1,5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시민이 자기 뒷마당에 설치하는 모든 저수조는 월별 요금을 내는 고객이 한 명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집된 모든 빗물은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아 수익이 되지 않는 물입니다. 만약 미국 가정의 절반이 병이 물 내리기, 세탁, 관계용으로만 빗물을 수확한다면 공공요금 수익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로 추정되는 30%가량 감소할 것입니다. 주거용 정수 필터 산업만 해도 미국에서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며 수천 달러에 달하는 카운터탑 필터, 교체용 카트리지 정수기, 역삼투압 시스템을 판매합니다. 10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만들 수 있고 상당한 유지보수 없이 수년 동안 작동하는 수제 바이오샌드 필터는 그 시장의 모든 수익을 위협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 도시 물 공급의 전체 경제 모델은 의존성이라는 단어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공사업에 의존하고 공공사업은 처리시설에 의존하며 처리시설은 화학물질에 의존하고 화학물질은 산업 공급업체에 의존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붕에서 빗물을 수확하는 것은 양동이와 홈통으로 그 전체 사슬을 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야겠습니다. 빗물 수확은 완벽하지 않으며 완벽하다고 가장할 생각도 없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각 강구 이벤트의 첫 번째 물이 그을음, 먼지 및 공기 중 오염물질 입자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성면 타일과 같은 특정 재료가 사용된 지붕은 인간 소비를 위한 물 수집에 완전히 부적합하며 장기적인 가뭄은 지역의 기후 현실에 맞는 심각한 계획과 저장 용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중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이들 중 단 하나도, 절대로 단 하나도 이 기술의 체계적인 억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지붕을 평가하십시오. 총 면적을 평방피트로 측정하십시오. 도시의 연평균 강수량 피트 단위를 곱하십시오. 그런 다음 7.48을 곱하여 입방피트를 갤런으로 변환하십시오. 예를 들어
1000평방피트 지붕에서 피트에 비가 내리면 4000 입방피트가 되고, 이는 대략 연간 29,500갤런에 해당합니다. 둘째, 지붕 전체 둘레에 홈통과 빗물 바디를 설치하십시오. PVC 홈통은 저렴하고 널리 사용 가능하며 주말 하루 만에 직접 설치하기 쉽습니다. 모든 빗물 바디를 단일 수집 지점으로 연결하십시오. 셋째, 초기 유입 차단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각 간구의 첫 몇 밀리미터는 지붕에서 흙, 꽃가루, 새 배설물 및 파편을 씻어냅니다. 이 물은 저장 탱크로 들어가기 전에 자동으로 차단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초기 유입 차단 장치는 온라인에서 $15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몇 분 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저장 탱크를 선택하십시오. 작게 시작하려면 275갤런 IBC 토트가 중고로 $50에서 $100 사이입니다. 더 완벽한 설정을 위해서는 500에서 2500갤런 탱크가 $200에서 $800 사이입니다. 조류 성장과 모기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를 밀봉하고 어둡게 유지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다섯째, 물을 여과하십시오. 55갤런 드럼을 사용하여 바닥에 굵은 자갈층, 그 위에 가는 자갈, 그리고 그 위에 다져진 고운 모래층을 가진 바이오샌드 필터를 만드십시오. 이 시스템은 단 1g의 화학 제품도 없이 95% 이상의 박테리아를 제거합니다. 식수용으로는 SODI, S라고 불리는 태양광 소독 단계를 추가하십시오. 투명한 PET병에 여과된 물을 채우고 최소 6시간 동안 직사광선 아래에 두십시오. 자외선은 남아있는 병원균을 제거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999년부터 이 방법을 효과적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주택용 기본기능 빗물 수집 시스템의 총 비용은 저장 용량에 따라 $150에서 $500 사이입니다. 평균 미국 가정은 매달 물에 약 $73를 지출합니다. 이는 연간 $876입니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소박한 시스템이라도 그 비용을 상환합니다. 그 후로는 하늘에서 지붕으로 떨어지는 모든 빗방울이 순수한 절약입니다. 버지니아 시골의 한 캠핑객은 이웃의 리모델링에서 얻은 폐기 홈통, 지역 농장에서 무료로 얻은 275갤런 IBC 토트, 5갤런 페인트 통으로 만든 바이오샌드 필터를 사용하여 오프그리드 캠핑장에 빗물 수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2019년 이후로 캠핑장을 위해 단 한 방울의 물도 사지 않았습니다. 방문객들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묻고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산업용 필터와 생수 상자에 시즌당 $1,000를 쓰는 대신 그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비가 매달 그의 수도 요금을 지불합니다. 이 지식은 죽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갤런의 물을 낭비하는 지붕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지하에서 여전히 기능하는 로마의 저수조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뒷마당에 떨어져 빗물 하수구로 흘러들어 아무것도 되지 않는 모든 빗방울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바티아인들은 알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알았습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증조할아버지는 아마도 빗물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는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단지 모으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원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동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필수적인 역사와 기술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을 되찾고 미래를 확보합시다. 다음 숨겨진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